하루의 시작은 개개인별로 아마 다를 거예요. 뭐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뭐 다 다르지만 지금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 좋든 싫든 뭐 불쾌하든 내 마음에 들든 간에 다양한 뉴스 접하고 이미 상당히 많은 뉴스를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굳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또 기사로 만들고 또 뉴스화하고 그거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통하는 전 과정에서 이제 미디어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미디어의 그 환경 변화라는 것도 우리 뭐 다른 분야 경제라든가 사회 여느 분야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디지털 퍼스트 그리고 뉴스와 뉴미디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 업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문 업계에서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또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젊은 세대인 여러분들이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또 뉴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대전일보 건물이 좀 주변은 굉장히 낮은데 혼자만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대전일보 사옥을 본 분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뭐 대전일보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할 텐데 저희도 출입 기자가 이게 카이스트를 담당을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연에 있는 출연연에 있는 그 연구소를 다루면서 동시에 이제 카이스트도 같이 다루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어떤 뉴스들,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성과들, 여러분들이 내놓은 성과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뉴스이기 때문에 또 신문이기 때문에 다루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죠? 카이스트 신문 학부. 여러분들 대학원생 주로 다 대학원생이시죠? 대학원생이시기 때문에 아마 학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학부생들보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카이스트 한글 학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카이스트 영자 학부. 근데 이걸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발행인은 우리 총장님 돼 있고 주간 교수로는 정봉강 교수님 돼 있고 편집장 아마 학생 같아요. 그리고 인쇄처가 대전일보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이름 인쇄인해 갖고 제 이름을 넣어갖고 인쇄인은 사실은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쇄인 하면 총장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바꾼 겁니다.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는 학생들이 다 짜와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하고 종이를 골라서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인쇄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못 봐주겠다거나 아니면 재질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보기 싫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다고 했을 텐데 작금의 상황, 현상을 아주 좀 명료하게 정리한 인용구가 있어서 칼럼이 있어서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업계에서는 회자가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데이빗 카라고 해서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올해 2월 달에 폐암과 또 약간 심장 발작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편집국에서 쓰러진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미디어 방정식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각 사안별로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아주 정확한 그런 칼럼을 미디어 업계에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회사들을 그리고 다른 분야인 방송만을 이렇게 다룬 게 아니라 심지어는 뉴욕 타임스
자체 회사 자사까지도 비판하는,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그런 칼럼을 써서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난해 12월 달에 쓴 칼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새로운 현실들은 논쟁할 여지도 없다. 잡동사니는 늘어나고 광고 단가는 하락하고 독자들은 텍스트, 비디오, 또 오디오 속에서 그들만의 우주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게다가 컨텐츠에 돈을 많이 내고 싶어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그 잡동사니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제일 앞에 앉으신 학생분, 잡동사니가 뭐가 잡동사니가 될 수 있을까? 이분이 얘기하는. 황색 언론이라는 거. 네. 왜 이런 기사를 그런 기사도 예. 그것도 맞는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접하는 게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 쪽이었는데 지금은 다 모바일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럼 모바일을 통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기사, 또 그로 인한 광고, 또 뭐 인터넷을 통한 뭐 쓸데없는, 때로는 뭐 유용할 수도 있지만 온갖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신문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우주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독자들은 사실 신문하고 방송밖에 없었거든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매체가 두 가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매스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대중을 향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신문과 방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는 뭐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매스의 그런 시대는 지났다. 사실은 그들만의 우주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신문 방송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제,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 독자들이 자신들의 우주를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신문이나 방송을 가지고 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아파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매스 미디어라는 얘기보다는 최근에 신문하고 방송은 올드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죠. 예, 제가 올해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4년이 됩니다.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가 2011년도가 제가 39살 때거든요. 나이를 밝히자면 39살인데 지금도 사실은 신문협회라는 곳이 49개사, 이제 전국에서 그래도 언론의 역할을, 신문의 역할을 하는 데가 49개사를 이제 선별을 해서, 그래도 이게 이 정도 신문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협회 내 회원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발행인들이 바뀌고 사장님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도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39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30대에 뭐 끝자락이지만 여자 사장이 어떻게 지역지의 대표가 됐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고생을 위한 무슨 멘토 강좌, 아니면 그 너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좀 요청도 많았고 뭐 인터뷰도 뭐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어떤 거는 제가 응하지만 거의 응하지 않고,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여기 대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대전이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동구하고 대덕구라는 데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문화 접근성이라던가 그 정보의 그런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제가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그 신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자체적으로 뭐 요즘에 신문을 활용한 그런 교육 같은 게 또 워낙 흔해져 갖고 여러 가지 교재가 나오지만 신문을 활용한 어떤 뭐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뭐 종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많이 되지 신문 자체에 대한 그런 교육 교재는 신문협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 만들어서 이게 총 한 그 4시간 정도 걸리면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것, 요거를 이제 뭐 선별하고 도안도 또 의뢰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나 너무너무 학생들 너무 가르치고 싶다, 신문이 뭔지 너무 알게 하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는데 막 열심히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수업을 막 하게 되면 수업 한 2시간 동안 뭐 질문하고 뭐 문제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그래 오늘 하고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인사하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제 요 친구들은 그래도 선생님들 늘 보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어쩌다 보는 선생님이 하는 그 강의를 듣고서 그 수업을 듣고서 여기다 이제 무슨 사인회 마냥 사인하고 뭐 좋은 말씀 해주세요 막 그래서 줄을 정말 너무 쓰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좋은 말 해주고 신문 열심히 읽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뭐 이런 거 쓰고 막 이제 했거든요. 근데 막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시 돌아오면 한 일주일 있다가 오면 또 편지들이 막 답지를 합니다. 이 친구들한테서 그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막 보면 아주 일부인데요. 여기 이제 글씨 좀 잘 쓰는 애들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문에 글씨 너무 많아갖고 너무 조그맣고 많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네요. 뭐 동생 저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신문 볼래요. 교육 더 해주세요. 뭐 너무 이제 신문사 일을 하고 있는 신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뿌듯한 그런 감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정경 교수님께 이제 이번에 이 시간을 그 요청을 받고서 딱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도 너무 잘 알니까 너무나 막 이상적으로 신문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최근에 막 조금 약간 욕먹은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신문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 그 혹시 기사 보셨어요? 그거 봤는데 옛날에 근데 그거 통했거든요. 신문 많이 봐야지 똑똑하고 책 많이 보고 읽기 잘해야지 너희들 그래야지 이제 똑똑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댓글 달린 거 보면 정말 이런 기사 쓰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신문 업계에서는 그 약간 위축됐다 그러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을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제가 초등학생을 할 때는 신문을 읽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게 신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신문을 안 읽죠? 뭐 이런 류 아니면 우리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게 지지리도 좀 실적이 안 좋아요. 막 이런 쪽으로 막 많이 이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그 말이 초등학생과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게 지금 세팅이 된 상태인데 여러분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변해야 된다, 뭐 창조해야 된다, 혁신하라. 좀 막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게 또 다른 이거를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그런 단어에 좀 묻혀 사는데 아마 뭐 경영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또 각 분야별로 혁신의 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 굳이 어떤 특정한 전공이 아니어도 이게 정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뭐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혁신 또는 변화의 사례는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전 세계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뭐 넘버 3 골라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오케스트라 제일 잘하는데 베르니 핀 그리고 꼭 들어가죠. 빈필 들어가죠. 또 하나 예? 로얄 그쪽 하는 사람도 있고 뉴욕 필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취향에 따라서 3위는 좀 달라져요. 근데 빠지지 않는 건 1위, 2위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주를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빈필하고 베르니 필은 꼭 들어가요. 근데 이 두 오케스트라가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서 관객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은 정말 180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곳이 굉장히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군데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단을 했어요. 베르니 필은 1882년에 했고 빈필은 1842년 한 40년 차이가 나고 빈필이 조금 일찍 했죠. 그런데 태생은 아주 다릅니다. 빈필은 왕궁의 그 오페라 극장에서 거기서 탄생을 한 거고 왕립이고 그리고 베르니 필은 철저하게 민간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창단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곳의 차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빈필 같은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상임지휘자가 없고 그 뭐 시즌별로 물론 세계 최고의 그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지만 정해놓고 상임지휘자 난 이 사람한테 의탁해서 몇 년 동안 이 사람 색깔로 갈 거야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자존심이 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베를린 필은 꼭 상임지휘자를 하고 있죠. 안 했던 때도 있어요. 물론 한창 안 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영국 출신 사이먼 레틀경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둘 군데 다 워낙 뭐 뛰어난 연주 실력을 자랑하고 또 뭐 독보적인 그런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스폰서. 혹시 빈필 스폰서가 어딘지 혹시 아나요? 빈필? 아닌데. 빈필은 롤렉스가 가장 큰 스폰서고요. 혹시 베르니필 스폰서는 어딘지 아세요? 아, 예, 그건 맞네요. 그건 맞아요. 도이치방크입니다. 예, 스폰서 있고 또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이제 관객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케스트라가 하루는 몇 년 전에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성공을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 CD로 안 듣잖아요. 다 여러분들 모바일 통해서 음악 듣고 또 뭐 아델 같은 경우는 음악 그렇게 안 한다. 직접 사야 된다. 해서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긴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 자기네들 그 주요 그 홀들에서 연주를 하면 이렇게 또 후작업을 하면서 모바일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우리 음색을 가장 반영을 잘 해줘야겠다.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우리의 음악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내면
약간의 돈을 내면 정말 그 당시 거기 있었던 뭐 콘서트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주옥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뷰들 그거를 다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돈을 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또 무료로도 또 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관객에 대한 건 다른데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이 베를린 필하고 빈 필 같은 경우 어느 면에서 좀 평가가 많이 엇갈리냐면 베를린 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에서 특히 나치 그 치하에서 너무나 선전대로서 많은 봉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멀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도대체 나치를 위해서 나치 정부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인데 사실 오스트리아가 독일 그 나치한테 점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빈필도 같이 베를린 필과 같이 나치 정권에 분명히 그 서비스를 한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빈필은 정말 2013년이 될 때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야, 너희 정말 나치 정권에 봉사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안 했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니고 정말 압력에 못 이겨서 2013년에 그래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 단원 몇 명 있었는데 그 유대인 단원 갈아치웠어.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베르니 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와중에 2007년도에 제국의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나치 시대 때 그 봉사했던 단원들을 살아있는 단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너는 그때 정말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 생일날 너희들이 막 어마어마한 무대에 그 베토벤의 그 나인 그 합창 교향곡을 연주했던 너의 기분은 어땠어? 이 단원들은 그 당시는 정말 권력이 이런 예술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그냥 묻혀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당시에 연주 과정, 뭐 연주에 어떤 무슨 뭐 어디 쫓아가서 무슨 연주를 했고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스페인 출신의 그런 감독한테 이제 그 영화를 맡기는데 철저하게 자기 과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있었다는 거. 물론 다 아는 거지만 본인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 우리 과거 정말 암흑 같은 시기였는데 우리 이런 기분이었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할래. 이런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행보였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며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빈필에 대해서는 그래 너 연주 너무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지만 하지만 너희 옛날에 그런 일 했는데 자발적으로 얘기 안 했어. 이런 이미지 좀 있고 그거에 반해서 베를린 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정말 잘못했거든 하는 확실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관객을 대하는 그런 뭐 시설들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필에 좀 더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뭐 베를린 필도 변했고 다 변했는데 그렇다면 신문은 어떻게 변했는가? 신문도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아니고 저희 그 신문
저희 대전일보를 좀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저희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막 그 피난을 오고, 그리고 전쟁이 한창 막 진행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를 전황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 대전일보를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공보부에 처음 등록했던 속보판입니다. 이런 신문인데 여러분은 아마 가로 신문만 봤지 세로 글자는 전혀 못 보세요. 시 교수님은 좀 세로에 좀 익숙하시죠? 아직 이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뭐 1950년이니까 한창 전쟁하고 있던 중이었고,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이름이 신성모 장관이 여기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대전에 와갖고 뭐 즉시 이제 귀경했다. 여기 관내 순시한 다음에 갔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기사들이 이제 3년 동안, 53년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거였어요. 그리고 활자가 없으면 어떤 건 한글로 찍었다가 어떤 건 한글을 막 섞어갖고, 그 당시 이제 얼마나 열악했으면 인쇄 상태가 좀 조악하긴 한데 요런 식으로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을 한 게 이게 아이고 이게 오늘자 제가 오늘 거 실었는데 이제 가로하고 뭐 칼라도 좀 넣고 저희 재호는 여전히 한자이지만 그래서 면도 좀 늘어나고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창간 65주년 되면서 세 보니까 올해 2월 달이 지령 2만 호가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파격을 주고 싶다. 일면을 그냥 기사 싣지 말고 좀 여기 계신 그 광고 쪽에 계셨던 교수님한테 그 신문, 우리 시대의 어떤 신문에 대해서 좀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편집국이랑 계속 상의를 한 결과 와이파이 하는 멀리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더니 그 반응은 대전일보는 1년부터 광고 싫으냐 이 광고냐고 막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칼라가 많아지고 또 뭐 세로에서 가로로 변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외부로도 그 인터넷으로도 하고 모바일 뭐 아이패드 서비스 하지만 사실 종이 자체로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준다는 게 그 지면 자체로서는 큰 변화가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인터넷이라는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게 내가 정말 변해야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지만 남이 야 너 좀 똑바로 얘기하고 똑바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죽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만나게 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뭐 포털이 생겼고 거기에 그것과 뉴스와의 관계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개 있는데 인터넷과 신문 그리고 포털과 신문의 지금까지의 어떤 전적을 보자면 100점 100패. 그야말로 판판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번 그 신문협회 저희 발행인 그 거기 그 회의를 나가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제 공격이라는 건 없고 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떻게 쫓아갈까 포털이 너무나 우리 컨텐츠를 써먹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는 돈을 안 줘. 막 이런 식의 그런 사후 대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런 현상인데요. 신문사라는 게 개인의 회사지만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그냥 일반 기업하고는 그 성격이 참 다릅니다. 그 신문사에서 너무 돈을 쫓아간다 그런 이미지가 되면 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게 돈이라고 했을 때 과연 돈은 어디로 갔을까? 포털에서 제일 많이 본 컨텐츠는 신문 기사라고 하는데 이놈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막 열심히 곰이 제주를 넘고 있는데 조련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되는 게 이제 네이버 매출이죠. 그래서 2005년도 맨 처음 시작할 때 3,574억에서 쭉쭉쭉 엄청난 이런 발전을 거듭해서 2014년도 지난해는 2조 7,619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에 반해서 신문업계는 어땠을까요? 우선 신문사별로 그 매출의 그 비율이 다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게 광고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어떤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냐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적어 왔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모바일 쪽이 600억. 사실 2010년에는 모바일이라는 항목 자체도 없었어요. 광고 그 책정하는 데서. 갑자기 600억 띡 생기더니 작년에 8,400억, 올해는 1조 넘을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인터넷도 사실은 모바일에 영향을 받아갖고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주춤. 다 뭐 신문, 방송, 인터넷 할 거 없이 뭐 인터넷 조금 오르다가 가라앉고 계속 하고 있는데 모바일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뭐 신문사가 모바일 운영한다고 해서 그 모바일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이 모바일이 방송에 그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 보시면 죄다 보이는 게 그 모바일 앱 뭐 방구하는 거, 뭐 배달하는 거 아니면 또 많이 하는 게 게임 그런 광고를 TV에 하면서 자기네들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문협회에서 ABC 협회에서 신문사별로 발행 부스가 어떻게 되나 매년 이제 2009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막 신문사에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신문이 이제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주춤하니까 왜 발행 부스를 해갖고 이렇게 개망신을 주느냐 지금 막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첫 해는 943만 부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떨어져요. 또 떨어집니다. 올해는 조금 정체를 했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 이제 ABC 협회에서 이 발행 부스를 책정을 할 때 100만 부가 넘는 매체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잘 알겠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 군데가 100만 부를 넘는다고 이제 다 선전을 했어요. 지금은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조선일보만 100만 부를 넘는 걸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독립 그 독자의 어떤 감소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 트리뷴 타워가 제가 일부러 한 게 지난 11월에 보니까 이거 매각한다고 그 유동성 확보한다고 그 매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리뷴 미디어라고 LA 타임스라던가 시카고 트리뷴 플러스 한 11개 일간지를 소유한 그리고 방송 관련해서는 40개 이상의 어떤 미디어를 소유한 그 트리뷴 미디어가 소유한 건데 이 빌딩 사실은 시카고 트리뷴이 창간 75주년 돼갖고 그걸 기념해서 지은 거거든요. 시카고 가면 아주 랜드마크로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 경관이 그 흑인 17살 그 학생 총으로 16발 쏴갖고 죽은 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1년 만에 공개해서 뭐 시카고에서 지금 난리 나서
항의 시위하고 했던 데가 여기서 이제 집결한 거예요. 요 시작이 집결해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오바마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트레빈 타워가 팔린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은 한참 전부터 이 신문이나 그 잡지 쪽, 인쇄 쪽에 어떤 매체들이 워낙 적자가 심해서 별도 법인으로 떼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보다 올인을 하고, 대표도 원래는 신문으로 시작한 건데 방송사 대표를 이제 영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종종 좀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세계 유수의 권위지들 주인이 최근에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 르몽드, 워싱턴 포스트.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정말 좀 신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그런 거였죠.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포브스도 그렇고 홍콩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의 그 권위지가 일본에 팔렸는데, 이 피어슨사라고 세계적인 교육과 또 미디어 그 그룹이 사실은 딴 데서도 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사겠다고, 그 독일의 그 악셀 스프링어라고 독일의 가장 그래도 좀 큰 회사에서 나 파이낸셜 타임스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일본 그 니케이에서 좀 더 좋은 조건 제시하니까 그쪽에다가 팔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소유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 막, 그런데 미국은 또 외국 같은 경우는 M&A 이런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 너무나 그 모르는 사이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뷴 미디어 같이 신문했던 회사가 방송으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뉴욕타임즈도 사실은 얼마 전에 방송 출신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BBC에서 8년 동안 사장했던 사람을 신문사 사장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 갖고 그래 너 BBC에서는 정말 잘 나가고 확실하게 BBC 장악했지만 정말 신문에선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번에 중앙일보가 50년 하면서 이번에 그 초청을 해갖고,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신문의 그런 관점, 그리고 영상을 다루는 영상 매체 쪽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하고 사실 참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실험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또 그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BBC 방송사에 8년간 사장을 했던 사람들을 자기네 그 회사 그 CEO로 했다는 거는 그게 참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너무 오래됐죠. 2010년도에 워싱턴 DC를 이제 미디어 쪽 그 회사들 둘러본다고 이제 갔을 때 워싱턴 DC에 뉴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뉴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때부터도 이제 신문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찍지 않은 신문들, 폐간된 신문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영상에서는 그 편집국 마지막 날 이제 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막 펑펑 울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 이런 광경을 막 다큐멘터리 찍어갖고 그 뮤지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사 발행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간부들하고 가서 계속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는 변했고 더 이상 종리의 어떤 마인드로 갈 수는 없고 문 닫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어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디지털이라는 현실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또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그 디지털해서 앞 글자 따고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진부하긴 한데 남들이 하는 건 좀 진부한데 제가 해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생생한 정보 뉴스를 유통하는 거. 뭐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유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디지털이라면 신속하다, immediacy. 그리고 세계와 또 내 주변, 글로벌 플러스 로컬. 그리고 상호작용, interactivity. 그리고 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transformation. 그리고 분석적, 뭐 너무나 무한정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를 보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 폐쇄성이 아닐까라고 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글씨 보던 독자들이 우리 독자인데 이제 영상 보는 독자들이 우리 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독자에 대한 명칭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리더라 그러잖아요, 리더. 근데 이제 글 읽는 사람 더 이상 독자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어디언스라고 씁니다. 비디오 보고 뭐 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로 멤버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많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라고 하는 거는 야, 우리가 만든 거 그냥 책 읽거나 그 글씨 읽거나 영상 보고 그냥 가게 할 수는 없다. 이 본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완전히 팬으로 만들자.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사실 독자가 누군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문 업계에서 야, 정말 우리 거 확실하게 봐주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나의 신문을 보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연구소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밀레니얼 그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해당되는 걸 거예요. 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신문사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X세대, 교수님은 베이비붐 세대시니까 예. 일단 미디어 활용에 너무 능통하다.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저는 인터넷 없는 세상 저 너무 상상할 수 있는데 대학교 후반에서 해서 사실 저는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리포트를 타이핑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로 치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수기로 써와라. 이게 도대체 뭐니? 남이 거 따왔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별욕을 다 들어가면서 다시 손으로 써. 이런 세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인터넷 없는 거 상상할 수 없고 손으로 리포트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쵸? 그리고 무료 뉴스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 어디서 찾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로이터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랬대요. 기존 미디어를 거부를 한대요. 정말 그러세요? 기존 미디어 거부하세요? 그 이유가 아무리 이 신문이나 방송 뒤져봐도 우리에 관한 뉴스는 없다는 거예요. 봐도 뭐 내 얘기도 없고 내 친구들 얘기도 없으니까 나는 좀 내 가족, 내 주변 얘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미디어는 절대 죄송합니다. 그런 데다가 여러분 세대를 다루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 공부 안 하고 매일마다 문제 사고 일으킨다 뭐 이런 식 매일마다 부정적인 기사, 젊은 세대 정말 문제야 뭐 이런 쪽의 그 방향으로만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막 이거 보고서 저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세대에 대한 그런 리포트 같은 거는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쓰겠어? 이런 류로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싫어한대요. 게다가 정말 이거는 제일 싫은 거.
뭐 기사의 형태를 갖추긴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기사. 그리고 이제 뭐 반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의 입장을 들으면 또 이쪽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기계적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보고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이제 저희 사수,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한테 야 한마디는 꼭 넣어줘야 돼 끝에 멘트 따서 그거 안 넣어주면 나중에 언론 중재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굉장히 그게 내가 얘는 문제 있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쪽도 전화 걸어갖고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너무 억울하니까 열심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다 들어주면 내 기사가 또 그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형식적인 것 좀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형식 맞추느라고 그런 식으로 영혼 없게 넣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기계적인 불편 부당이 여러분들 내년 4월 달에 총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이 기계적인 불편 부당 안 해주면요. 이 정치인들한테 정말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 안 얻어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만큼 넣어줬으면 동구에 누구 이만큼 넣어줬으면 이 위원장 이만큼 넣어주고 뭐 단수, 획수 다 채우면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든 안 하든 간에 같은 포지션에 있으면 그렇게 같이 처리해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관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성세대들은 뭐 기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와 대전일보는 역시 잘 균형을 잘 맞춰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좀 이거는 정말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선배들 아직도 국장으로 계시고 또 저도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신문의 문법들, 내가 알고 있는 문법들에 대해서 일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모바일 통해서 뉴스 보고 트위터, 페이스북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 통해서 뉴스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25%가 뭐냐면 뭐 같아요? 25%? 한국은 80%예요. 뭐게요? 모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접속이 가능한 사람, 모바일. 예, 딩동.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폰은 25% 갖고 있는데 한국은 80%예요. 5,100명, 5,100만 명 되는데 최근 게 4,600만 명, 그러니까 4,600만 대가 보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저도 뭐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한 사람이 2대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 뭐 기관장 이런 분들. 이런 상황. 그리고 79%는 혹시 아세요?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모바일과 관련된, 그때 모바일과 관련된 겁니다. 예. 일어나자마자 모바일 먼저 보는 사람의 비율, 예, 79%.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더 많을 것 같죠? 저도 매마다 모바일 보는데. 그리고 221회, 이건 좀 상상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루에 모바일 보는 횟수, 예. 그리고 97분. 그냥 보고 끊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고개 쳐박고. 그게 이제 전 세계 평균이 97분이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훨씬 높고 여러분들 막 생각해 보면 훨씬 높죠. 지금 그쵸? 복잡하죠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협회에서 이제 모바일 아니 독자들이 자꾸만 모바일로 이걸 본다고 했는데 모바일을 도대체 얼마나 보길래 그런 거냐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방법을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는 독자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독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축약.
짧게 가자. 시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아주 좀 센세이션하게 나온 게 딱 한 장 양면짜리 이렇게 쫙 펴면 끝. 한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고 가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피면 이렇게. 굉장히 고급 어떻게 보면 고급 그 저널리즘인데 이게 과연 꽤 비싼 가격에 지금 팔고 있는데 성공할까 안 할까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큐레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뭐 조선일보 이런 거 딱 앱 깔아놓으면 띵동 아침 7시마다 보면 오늘 당신이 봐야 될 10가지 뉴스.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것도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제 생각에는 과거의 어떤 관점에서 물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핵심만 뽑아주는 거지만 매스미디어의 어떤 관습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야 이게.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핸디한 타입이고 그 다음에는 막 말만 쭉 써놓으면 글만 쭉 써놓으면 하나도 안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하니까 Small but awesome ways to be a good friend.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되기 아주 멋진 방법들 뭔가 1번은 무엇이다, 2번은 무엇이다, 3번은 무엇이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사례를 든 것들 이런 매체들이 사실 우리나라 거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제시할 때 지금 움직임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이제 뭐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건 YTN 만든 건데 제가 이게 강아지도 웃을 수 있나요? 웃는데요. 부끄러워한대요. 슬프대요. 이런 거 이게 동물 나오는 거 약간 좀 힐링 되잖아요. 막 골치 아픈 거보다. 근데 뭐 맨 처음에는 좀 신선하다 싶었는데 카드뉴스가 뭐 네이버 보면 너무 많이 뜨죠. 너무 많아갖고 이제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 각 사별로 또 특징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스 그 중에 이제 정말 미디어 업계에서 이거는 정말 잘 만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블룸버그의 부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아이고 이거 인터넷을 잠깐만 연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캡처만 했는데 오늘의 전 세계 부자는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해서 여기 다 밑에 줄줄이 또 있어요. 한 200명 있어요. 1등 누구게요? 예, 그리고 뭐 이분은 이제 오르테가라고 자라 그리고 뭐 워렌 버핏 또 뭐 그 자원개발 쪽 그리고 제프 베조스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사람 어제는 얼마 잊어버렸어. 순위도 가끔 바뀌고 순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바뀌면서 어제는 얘 얼마 까먹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이런 걸 다 해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인간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이 인간이 도대체 자기 혼자 자립을 한 놈인가? 자립을 한 사람인가? 돈은 얼마 벌었고 그 비즈니스는 뭘 베이스로 하는가? 정말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갖고 한번 딱 활용을 하면 전 세계 부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IT 아니면 자원 쪽입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분이 좀 특이한 거죠. 자라 의류를 갖고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마 여러분도 그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감탄을 많이 하는 거 있지만 정말 인포그래픽 역사상으로는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두오모 성당의 돔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브루넬리스키라는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무명이고 그 전에 뭐 대단한 그런 건축을 발명한 그러니까 지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원리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만화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인포그래픽을 제공을 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제 최근 거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한 거.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요번에 땡스기빙 때 비행기 어떻게 많이 오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고 이거를 추적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영상하는 사람들이 신문 쪽에 이제 많이 영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글 하지 말고 그림도 힘들어. 제일 효과적인 건 비디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비해서 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미디어 컨설팅 하는 그 분석한 사람들 얘기로는 비디오가 텍스트보다 800배 더 활용이 된대요. 그리고 64%더 많이 본대요. 그리고 88%더 오래 본대요. 그리고 링크되는 게 1200배. 그리고 이거는 광고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돈 많이 벌려면 그리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면 비디오 쪽을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총화가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뉴스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게 퓰리처를 상을 받은 겁니다. 터널 크릭이라는 그 아팔란치에 굉장히 눈사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실제 사고에 대한 기록 조사, 그리고 그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 지형의 문제,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장기간에 걸쳐 갖고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비디오도 들어가고요, 그 인포그래픽도 들어가고요, 모든 거가 아마 여기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끔 시도하고 있어요. 뭐 부산일보나 그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 입은 성면이라든가 이런 피해 입은 지역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분포도 같은 걸 조사하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굉장히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주는 방법, 보여주는데 이제 익숙했다고 했는데 보여주려면 그냥 보여주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노베이션이라는 미디어 컨설팅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모바일 또 비디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말해야지 먹힌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종리적인 관점 되도록이면 덜 하고 오히려 이제 그 핵심인 저널리즘으로 가야 된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든지 모바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매체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종리라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언론의 본질인 저널리즘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구구절절 배경 설명할 거 없이 그냥 핵심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라. 그리고 이게 무엇이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다 알고 있거든. 왜 그런지나 얘기 좀 해라.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어제 뉴스 계속 찡얼찡얼 하지 말고 새로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또 이거는 제가 이게 보면서도 조금 그럴까 말까 아닐까 좀 그렇긴 한데 의견 보면 신문의 어떤 지금까지 기능 중에서 방송과 아주 차별되고 다른 매체와 차별되는 게 의견을 훨씬 더 진지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신문사들이 오피니언 면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필지는 누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의견 굳이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각자의 우주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내 우주 만들 거니까 굳이 너 의견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뉴스 하지 말고 그 원인 분석 많이 해라. 근데 길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바꿔야 되고 보여주는 방법 바꿔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말하는 방법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매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말하는 방법 바뀌는 거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신문이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는 뭐 65년간 그렇게 해왔고 또 뭐 미국의 신문들은 뭐 1800년도에 뭐 후반기에 다 났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됐던 그런 말투들, 어투들, 그런 태도들 고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바뀐다. 그런데 신문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신문 말고는 다른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매경도 그렇고 각 신문사별로 이제 포럼들 많이 해서 그 석학들 모셔놓고 이런 것들 사업상으로도 그리고 신문사가 할 수 있는 명분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럼이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저희도 사실 다양한 너무나 많은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마라톤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아까 그 신문박물관 같이 학생들 초청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서천이나 뭐 그런 약간 그 문화적 접근이 좀 힘든 그런 부분에 대전 지역의 어떤 그 극단들을 엮어갖고 같이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또 신문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절망한 건 이거예요. 아까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니케이에 매각했던 거 더 가면 제가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을 때 매각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패션계 정말 그 그루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파리에서 하는데 되게 비싸요 또 가는 게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종이신문 어떻게 보면 디지털도 사실 좀 더 지나간 개념이고 모바일 시대의 종이신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90% 이상의 매출이 종이신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구독료 있고 종이에 싣는 광고료 그리고 종이로 인한 그런 발생되는 매출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독자들은 막 모바일 보고 뭐 모바일 디지털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신문을 마감을 하고서 그 인쇄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돌리는 시간 더 이상 신문 아닌 거잖아요. 구문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과연 10시간 지나 사실 10시간도 아니죠. 그 발생한 건 훨씬 전이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독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10시간 지난 그 뉴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분명히 놓칠 수 없는 거는 그 매출이고 따라잡을 수 없는 거는 지금 디지털 독자인데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는 저희 회사의 그 각 신문사별로 지금 당면한 큰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나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글 쓰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을까? 글만 쓰면 안 되거든요. 비디오 할 수 있었다고 사진은 기본이고 등등등 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입사 시험을 볼 때 비디오 편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땐 너무 잘해요, 이 친구들이. 근데 회사 딱 들어오면 글만 써요. 너무해요. 그래서 너 옛날에 너무 잘했어. 이거 너무 잘했는데 왜 못하지? 그러면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한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좀 스펙트럼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뉴미디어에 이제 누군가 이제 책임자를 발령을 내잖아요. 그럼 반응이 딱 그거예요. 야, 나 완전 물 먹었다 이거거든요. 저는 뭐 저나 이제 기획실이나 이래서 정말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책을 맡긴 건데 거기서의 반응은 뭐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물 먹었네. 그러면서 막 일 안 해요 정말. 일 안 하고 막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테크니션 딱 한번 나가면 나 할 줄 몰라요, 배너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매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 문을 닫는데
여기는 안 닫아요. 안 닫고 이제 1인 매체, 뭐 2인 매체로 확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시청, 대전시청 그리고 충남도청, 세종시청의 출입기자 등록된 기자만 몇 명이냐고 알아봤더니 대전시청은 129명이에요. 대전시가 인구가 152만 정도 되는데 세종시는 이제 20만 좀 넘었거든요.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종시청 같은 경우는 240명입니다. 거의 2배가 지금 출입돼 있고요. 그래서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충남도청 더합니다. 거기는 이제 뭐 시군단이 있기 때문에 438명 있대요. 등록기자. 그래서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합해서 인터넷 신문만 500개가 넘고요. 일간지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 매체가 한 1000개는 됩니다. 이 4개 지자체에서.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넷 신문에 대한 요건이 좀 강화가 돼서 5인 이상의 매체를 정식 그 인터넷 뭐 언론으로서 인정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게 뭐 웬 무슨 오공화국 하면서 1인 매체 뭐가 문제야? 언론의 다양성 보장 안 해?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사실 현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게 확실하게 유착이 되거나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유착이 돼서 뭐 지자체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성전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던가 아니면 협박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 그게 뭐 누가 본다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얘기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매체의 그런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실험할 것들이 너무 많죠. 또 딴 데 실험한 거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 들여서 실험해야 되는가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게 정확성, 다양성, 그리고 공정성인데 특히 저는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도 아마 표절이라던가 리포트의 그런 남의 글 인용하는 그런 사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데 기자도 많이 그래요. 기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 신경 쓰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행사 기사 그냥 별로 그 뭐 보도 자료 나와서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쓰는 그런 거는 별로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견을 내야 되는 거 기자 수첩을 쓴다든가 이런 때 가끔 언뜻 다른 타사의 어떤 게 차용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신문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재밌는 매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Q&A 해서 몇 개 질문을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질문할 게 있나요? 제가 대답을 특별히 좀 해드려야 될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역사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나 넣어놓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카이트 신문사 앞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기자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세요? 대전일보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사장님 연사로 오셔가지고 되게 공감돼요. 카이트 신문을 해서 카이트 신문을 만들면서 했던 고민 중에 가장 큰 거가 단순히 카이스트 내에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신문이 아니라 카이스트 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또 문화부 기사나 학술부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대전일보도 지역 신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대전이라는 그런 정체성, 대전일보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아까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뭐 박물관, 마라톤, 순회 공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업 말고 약간 그 신문 자체로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은 굳이 대전일보가 아니어도 딴 데도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 갖고 우리 대전일보의 어떤 정체성을 말한다는 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카이스트 학보도 가끔 기회가 되면 보거든요. 저희가 6개 학보를 찍어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에 6개 학보를 찍고 뭐 충남대 거 찍고 이제 몇 군데 찍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학교 내에 그런 소식을 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쓰는 문법이라던가 이런 판을 짜는 거 물론 이제 뭐 편집장의 취향 그리고 주간 교수님의 어떤 그 감각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대전일보의 정책선 저희가 충남하고 세종시하고 대전 그리고 충북 일부를 또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충청도의 어떤 그 지역의 뉴스를 생산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충청도스러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해야겠다는 게 저희 그런 게 당연하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떻게 뭐 인구의 반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세종시로 또 행정부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법령이 지방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대전 지역이라는 데가 서울이랑 또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 뭐냐고 얘기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저 지역의 사안을 먼저 쓰지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의 기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게 사실은 다른 지방지랑도 살짝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딴 데는 뭐가 나왔나요? 뭐 대통령 환경 관련된 지금 파리 가신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저희는 안면도 개발 지금 계속 번번이 놓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위 야마로 그런 이슈로 잡았고 그러니까 지역의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그게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발전할 때 공생하는 그런 중앙의 정책과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지역의 뉴스를 가장 성실하게 싣는 게 저희 그 대전일보 뭐 사실은 이름 때문에 왜 대전일보가 충남에 들어오냐 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충청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기사를 쓰지만 어떨 때 우리가 의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문사 혼자 그냥 우리가 이거 하자 해서 다는 경우 없고 그 사회 각지 오피니언 리더분들 아니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갖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좀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저는 문화부 기자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제 뭐 의인호 미술관 진짜 건설해야 되는데 왜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설계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계속 하자 하고 또 시립미술관에 뭐 백남준 비정수의 거북선 그 작품 사실 굉장히 인기 많고 너무 비싼 건데 엑스포 그 93 대전 엑스포 때 그때 버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 관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여기 뭐 예술품 많이 있죠 막 그랬더니 아휴 사실은 너무 등치 큰 게 있는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백남준 씨 그 작품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다다익선이 제일 크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작품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 있는 게 비정수의 거북선인데 이것도 정말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려면 뭐 하도 오랫동안 처박혀 있어갖고 10년 이상 처박혀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뭐 어쨌든 세금으로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빨리 고쳐갖고 하자 근데 딱 고치고 나니까 시청에서도 나 시청에 놓고 싶어 이 작품 너무너무 크고 시립미술관에서 절대 못 줘 막 이렇게 되고 서로 이제 싸우고 서울시에도 이제 저번에
하이서울 무슨 페스티벌 할 때도 그 이순신 동상 앞에 이제 서 있으면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좀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저희들이 뭐 제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우리 지역의 그 현실에 맞게 좀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 그게 워낙 또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그 다른 데랑은 또 차별되는 또 대전일보만의 또 색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